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지고 있네요. 시장도 한풀 조금 추워졌다가 다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한동안 좀 다 포근했다가 어제 오늘 또 굉장히 좀 맹위를 좀 떨치는데 이게 지나가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겠죠, 이제 또. 그죠. 꽃샘추위죠. 네. 뭐, 네네네. 이런 건 항상 있는 거고. 음. 항상 그 고비, 네. 좋아지기 전에 항상 나오는 그런 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네. 전까지 전쟁의 어떤 공포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 뭐 양시장 모두 플러스, 특히 코스닥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공포스러웠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네. 아니 그거는 약간 넌센스 같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었던 그 당사자가 러시아잖아요. 네네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한테 우크라이나 침공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16일이라고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네. 러시아 푸틴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바이든이 유럽의 정상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16일에 침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네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영국의 그 총리가 네. 48시간 내에 침공할 거다. 시간이 점점 짧아지네요. 네. 그래가지고 걔네 둘이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뭐 선제 공격을 하네 어쩌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어제 저녁이었죠. 음. 푸틴이 어떤 그 조치를 했냐면 군사훈련 다 끝났으니까 네네. 원점 회귀해라. 군철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지금 서방 국가들이 네. 정치적 공작을 했다. 테러를 네. 한 것이다.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침공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정상적인 그러니까 군사훈련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뭐 자기네 땅에서 뭐 군사훈련 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문제 삼을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 바이든이나 영국의 총리나 이런 쪽은 완전 이제 엿을 제대로 먹은 거가 된 거고요. 네네. 뭐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러시아 쪽이 돼버린 그런 형태의 느낌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웃기는 거죠. 러시아가 침공을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16일날 침공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니까.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전쟁에 대한 위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서 네네네. 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좀 보시고 주식도 많이 던지고 하셨을 텐데 이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데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좀 버텼다라면 근데 어제 그저께 빠진 거 이상으로 오늘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5%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근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들이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 정도는 올라가야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표시가 난다, 올라갔다. 네, 그렇죠. 코스피도 지금 한 2%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그동안 내린 거에 비하면은 코스피가 2% 올라간 거나 코스닥이 4.5% 올라간 거나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퍼센테이지적인 부분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일단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쌍마당 형태의 모습을 또 띄워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시점에서 특히 올해 들어서 네. 가장 좋은 패턴이 아닌가. 뭐 이보다 좋을 수 없지 않나. 네네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시장에 지금 뭐 종목별로도 급상승, 급락, 뭐 이거 뭐죠? 시세가 많이 진행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고 살짝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게 지금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직접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근데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 뭐 부정적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2,500까지 네. 찍고서야 올라갈 것이다. 2,500.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뭐 닥터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서강대 교수. 네. 네. 그분이 이제 2,500 찍고 올라가다 더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내려갈 때의 주인공, 즉 1월 달에 우리 주가 하락할 때 보시면, 네네. 그 시장 하락을 이끌어내는 그 주인공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고평가된 애들이요. 근데 1월달 하락에서도 물론 장이 빠지니까 같이 내리긴 했겠지만, 네. 그 주인공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50% 빠졌다면, 네. 얘들은 마이너스 한 20% 빠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음.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 그 주인공이 또 빠지겠죠, 뭐. 네네네. 네, 그 주인공, 즉 고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주인공들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고, 네네네.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에서는 이제 그 하락을 이끌어냈었던 주인공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지금 퍼센테이지적으로 봤을 때 뭐 저쪽 게임주, 뭐 네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12% 올라가고, 오, 많이 그런 모습, 올랐어요? 네, 그런 모습 나오겠지만, 음. 하이닉스가 3% 올라간 거가 사실은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산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과연 이제 이 이후에 네. 주가가 만약에 오늘부터 상승한다.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상승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뭐 일단은 떨어지는 주인공들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갈 때 필요한 주인공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덤덤해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는 뭐 아이씨 공포 그런 것보다도 더러운 시장, 네, 뭐 욕 한번 해주고 싶은 시장 막 그런 정도고 아우 막 지겨워 이런 느낌이지 막 무서워서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아직도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네, 마음이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어떤 그런 바닥에 대한 어떤 판단들보다도 네네. 이제 어떤 종목이 향후에 네. 더 올라갈 것인가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을 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 종목들의 방향을 보니까 1월 달에 2022년 들어와서 1월 달에 하락폭이 시장과 같이 컸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네. 약한 부분이고 오늘 뭐 네. 세게 나오긴 했죠. 세게 나오긴 했는데 네. 하락에 비하면은 뭐 이거 가지고 성에 차겠어라는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메이드만 보더라도 빠질 그렇죠. 때는 급락해서 30% 정도 빠졌는데 오를 때는 12%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막상 네네. 차트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살짝 찌끔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렇죠.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네네네. 뭐 이번에 장 빠질 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추세가 네. 꾸준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들을 계속 맞아요. 보여주고 있는 게 네네. 좀 이렇게 좀 다르네라는 어떤 느낌적인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면 이런 것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는 게 어느 정도가 강도가 더 강하다. 이러면 종목들을 선별해 내시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훨씬 더 많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나타난 모습도 많이 사고 조금 팔고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완급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는 샀다 팔았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네. 누적 매수가 많이 쌓이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시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막 사버리게 된다라면 저쪽에서 게임즈나 이런 걸 암만 때려도 시장에 빠지지 않아요. 시장에 빠지기엔 얘가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만큼만 그 정도만 가지고서 딱 운영을 하는 거죠. 즉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조금 사가지고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같이 사게 되면은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어느 정도 팔아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급 조절을 통하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인 거고 하이닉스는 거기에 비하면 좀 자유스럽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업종 내의 상황이기도 하고 실적도 둘 다 최대 실적이고 하니까 하이닉스의 상대적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뭘 살래?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둘 다 사도 괜찮아요? 물어보면 둘 다 사도 괜찮아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굳건하게 시총 거래소에서 시총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어떤 이 종목이 들어오면서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게 된 거기는 얘도 좀 이제 하락률이 크다 보니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종목들 어떤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은 이렇게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시고 어떤 수급에 대한 것들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수급적인 측면도 특별히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꾸준히 네,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금융투자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냄새 잘 맡는 애들로 유명한데 어제부터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살짝 팔기 시작했다가 바로 그냥 매수로 전환돼서 또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 두 개만 사도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니까 그런 쪽 집중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관 쪽 총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레버리지가 더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네네. 또 금융투자가 매수한 그런 삼성전자의 물량보다 기관 총계 쪽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물량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투자는 사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또 팔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는데 뭐 매도하는 쪽은 대체적으로 뭐 정해져 있어요.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뭐 이런 그 공공의적 있죠. 네네네. 걔네들이 이제 팔고 있는 거고 네네. 또 걔네들이 이제 사들인 것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좀 진행이 좀 되죠. 근데 이걸 또 외국인 쪽 넘어가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700억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종목이 시총의 어떤 상위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네. 상당히 이제 반대급부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쉽죠.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그쪽 패밀리를 보게 되시면 그게 다 보호해서 물량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맞아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장을 자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급의 동향들 그런 것들 좀 잘 파악하시면 어떤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좀 막 들어오는 게 보일 거란 말이죠. 네네네. 또 이제 매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엊그제까지는 많이 샀는데 오늘 조금 팔고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죠. 엊그저께까지 해도 뭐 1,000만 주를 샀는데 뭐 오늘 보니까 한 200만 주 팔았어. 네네. 그럼 이걸 가지고 매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따라가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은 매도를 통해서 좀 가격을 낮춰놓고 다시 사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죠.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걔네들은 매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까지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바닥이니 뭐 주가 상승하니 그런 것보다도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시장을 끌고 올라가려면 걔네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수급 동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놈들을 팔고 있는지 그걸 해가지고 구분만 딱 지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와서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죠. 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라는 게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신다면은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악재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수급 균형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